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66K를 찍은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눌림을 주고 있는데 바로 내일 새벽입니다. 화요일 새벽에 제롬 파월이 또다시 등장해서 연설을 한다. 최근 크립토 시장은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거시경제 매크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시장이 휘청거리고 흔들릴 때마다 제롬 파월이 공식석상 나와줘서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과 연착륙 시나리오를 강조하면서 시장 좋게 흘러가고 있고 인플레 잘 잡힐 거고 우리가 금리 인하까지 해서 경기 부양시켜 주겠다. 이런 레퍼토리로 흘러가면서 시장이 다시 강세 흐름으로 방향성을 틀어줬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파월이 굳이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할 게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PC까지도 물가가 잘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충분히 파월이 비둘기로 변신해서 시장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정책금리 인하에도 모자라가지고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대출 금리까지 0.5%로 한 번에 시원하게 내려버렸습니다. 즉 제가 봤을 때 중국은 어떤 거라고 보이냐. 경기 침체 절대 용인 안 한다.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돈 찍고 경기 부양해서 유동성으로 시장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모두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으로 부양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최근 주간 글로벌 유동성 흐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울기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들이 뿌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동성의 가장 적극적인 중국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과거부터 중국의 대차 대조표와 비트코인은 굉장히 커플링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2024년 들어서 중국이 적극적인 부양정책과 함께 대차 대조표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이 추세를 비트코인도 과거의 패턴처럼 따라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기 모았던 것이 조만간 4분기에 분출될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중국은 돈 찍는 걸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롬 파월까지 시장에 친화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과 가장 긴밀한 비트코인도 충분히 저는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순항하는 그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크립토 시장의 왕이라고 불렀던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오가 이번에 9월 29일 정식으로 출소를 하면서 본인 트위터에 재밌는 글을 올려줬고 많은 사람들이 창펑자오가 출소하자마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 잠시 진정하겠다. 그런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 크립토의 왕이 출소하자마자 의미 있는 발언을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이 창펑자오 같은 경우는 크립토 시장을 만들고 이 산업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출소해서 이제 프리가 됐다라는 사실 충분히 그는 수면 아래에서 여러 가지 판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크립토 시장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 펌핑시키기 위해 분명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는 것. 창펑자오의 출소도 크립토 플레이어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FTX 현금 상환이 바로 내일부터 진행된다. 이런 식의 퍼드가 터지고 있는데 FTX 상환이 4분기에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음 이벤트는 10월 7일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는 거다. 이 승인의 절차가 진행되고 나야 이제 마운트국수처럼 순차적으로 현금 상환을 진행하는 거지. 지금 당장 FTX 현금 상환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퍼드는 속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FTX가 정식으로 최종 승인을 받고 나서 상환이 되는 그 시점이 아마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큰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전반적인 크립토 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체크해보면 지금 3주 연속으로 굉장히 강력한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에는 굉장히 큰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비실비실 됐던 이더리움으로도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기관들의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무려 4억 9천만 달러 수준의 엄청난 유입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포함한 다수의 ETF로의
거래소에 모든 유입이 들어왔고 최근에 ETF의 흐름을 보면 7일 연속으로 유입이 들어왔다. 그리고 무려 4억 9천만 정도의 수준은 무려 6월 4일에 들어왔던 유입량 이후로 거진 4개월 만에 가장 큰 유입이 들어왔다. 어느 정도 이제 기관들도 충분히 눈치 보기가 끝났고 본격적으로 다시 크립토 시장 ETF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확실하게 10월을 기점으로 반전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볼 수 있고 실제로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을 생각해보면 전체 거래소 대비 펀드의 비트코인 보유 비율을 체크해보면 펀드의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높아졌을 때 언제나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강세 사이클을 보여줬고 지금도 어떤 상황입니까? 펀드의 보유 비율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에 펀드들은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늘어났다. 즉 손바뀜이 됐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잘 이 횡보하면서 개미 털면서 모아줬기 때문에 이 축적한 거 이제 터지는 분출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또 한 가지 지금 5년 내 가장 적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특히나 이 횡보하고 흘러내렸던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이 유출되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관이나 고래들의 대량 축적 매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년 동안 가장 적은 거래소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지금 대다수의 비트코인 누가 가지고 있느냐? 큰 손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다. 너도 나도 지금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비트 하나라도 더 싼 가격에 매집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2,100만 개밖에 없고 누구도 찍어내고 달러처럼 발행해낼 수가 없는 딱 한정된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달러 이상까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매트호건은 올해 말까지 약세를 보였던 이더리움 현물 ETF 또한 충분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주면서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전통 운용사인 132억 달러 규모의 켄터 피츠제럴드 CEO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은 금과 석유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다른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일러 형님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계속 이런 전통 자산가들 그리고 전통 운용사들의 CEO들이 일제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이미 눈치채고 행하고 있는 국가 누굽니까?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 지금 계속해서 팔면서 외환 보이고 줄이면서 반대로 어떤 거 매집하고 있습니까? 금, 초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다. 결국에 지금 아는 겁니다. 달러는 계속해서 파월, 옐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위기 올 때마다 마구마구 돈 찍어내니까 빨리빨리 달러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바꿔놔야겠다. 이런 내러티브가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 금이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상장 기업인 리믹스 포인트 같은 경우도 7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매입을 발표한다. 지금 계속해서 국가적 차원, 기업적 차원, 대형 운용사, 금융기관 차원 모두 흔해지는 달러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무엇으로 바꿔놔야 되냐. 그 대안에는 언제나 지금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미국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 플래닛도 이번 리믹스 포인트처럼 계속해서 가상자산, 크립토를 준비금으로 채택하려는 기업들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이런 준 메이저 펀더멘탈이 강력한 레이어 원들도 포함시키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내러티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크립토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당의 웹3 프로젝트를 전담했던 전 위원장 타이라 마사아키가 다음 주부터 일본 정부의 디지털 장관으로 등록한다. 웹3 프로젝트를 맡았던 위원장이 일본의 디지털 장관이 된다라는 거, 얼마나 친화적인 흐름으로 이 크립토 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정책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같은 것도 줄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크립토 시장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이 수상한데 중국의 전 재무부 장관 또한 암호화폐를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부르면서 베이징 해당 산업을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전 재무부 장관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발언할까? 그리고 중국의 실험기지라고 볼 수 있고 한몸이라고 볼 수 있는 홍콩의 증선이 위원장까지 가상자산 현물 ETF 금융시장 발전시킬 것이고,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거래 비용 절감 등 이점을 가져올 수 있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중국이 결국에 시장에 다시 귀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귀환하지 않더라도 우회해서 홍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그들의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자본을 쏟으려는 그런 힌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보자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소셜상의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게시글들이 굉장히 크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소셜상 비트코인 강세 심리가 자극됐을 때는 언제나 조정이 나왔었다는 거. 현재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열일 수는 있지만 항상 우리가 사이클 투자할 때는 긴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인들의 인간지표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500위에서 지금 410위까지 올라왔는데,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이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고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최소한 50위권으로 들어와야 인간지표다, 단기 과열이다라고 볼 수 있지, 500위에서 400위 정도로 올라온 것은 아직 시동도 걸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가장 정확한 인간지표 구글 트렌드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검색어 구글 트렌드 포인트는 18포인트밖에 안 된다. 이 수치는 과거 언제와 비슷한 수치냐 하면 2022년 말 루나 사태 터지고 FTX 사태 터지고 비트코인 망했다, 시즌 종료다 하면서 잿더미가 됐을 때와 지금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이 지금 반등 나왔다고 다시금 인간지표다, 과열이다 하시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큰 페이지로 보면 아직도 투심은 너무나도 위축이 되어 있고 바닥이라는 사실 구글 트렌드가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분들은 지금 흐름 타서 잘 가시고, 이번에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시장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시점에 들어왔다라는 거. 아직까지 시장이 올랐다라고 해도 투심은 여전히 바닥이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무려 100개의 지금 크립토 비즈니스들을 수락하고 있으며 무려 400개의 크립토 ATM을 설치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이렇게 크립토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식으로 암호화폐로 세금을 걷고 정식 자산으로 채택하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늘 바로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걸 보기보다 이런 인프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깔리고 있다라는 거, 그 저변에 지금 어떤 본질 코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 갈 길은 멀었고 이제 후반전 시작 부근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배 레버리지 ETF가 무려 1주 만에 8천만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얼마나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지 알 수 있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기관과 월가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인데 2배 레버리지라는 이런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에도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혁신 자산임을 다시 한번 이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 ETF MSTU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기나 길었던 거진 6개월이라는 이 지독한 약보합 조정장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고개를 들어주려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 지표가 고개를 들어줬을 때 시장이 큰 상승이 나왔던 것을 봤을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1차 불장 그리고 개미털기 구간 그리고 2차 불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지금 점프대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홀더들의 긍정 심리와 부정 심리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인데, 과거에도 본격적으로 21년 불장이 오기 전에 1차 불장 이후에 코로나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부정 심리가 자리 잡았는데 그 힘들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1차 불장 이후에 다시금 이 기나긴 조정 장세에서 엄청난 부정 심리가 높아졌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낙관 심리가 가중되면서 후반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확히 과거와 일치하는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당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간 비트코인 이동 흐름으로 강세장 불사이클과 베어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 초록색은 불사이클 그리고 빨간색은 베어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에 이 베어 사이클에서 9월달 들어오면서 다시금 불사이클 초록색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시사하고 있고, 비트코인 프라이스 모멘텀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 음수에서 놀다가 9월을 기점으로 이 파란색 구간으로 고개를 들면서 새롭게 다시 강세 흐름으로 피벗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피벗하는 분위기, 확실하게 이 52K 바닥을 찍고 반전이 나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재는 약간의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을 주고 63.8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 계속 지지를 해줬던 단기 상승 트렌드 라인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는 이 63K 구간을 확실하게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구간을 일봉종가로 잘 마감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설 수 있고, 이 구간을 깨준다라고 하면 일단 62.7K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시고, 파이어 차트로 매물대를 보면 일단 67K, 68K에 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상단에는 위치하고 있고, 반대로 하단에는 이렇다 할 지지 매물이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고, 일단 가장 큰 고랭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약간의 눈치 보기 흐름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어쨌든 지금 매수세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파월 연설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금 반등해 줄 수 있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지금 2024년 10월 과거의 반감기 이후 2017년 사이클, 21년 사이클 10월 당시와 위치를 비교해 보면 정확히 이 반감기 이후 후반전 대불장 랠리가 나오는 그 초입 구간이 바로 억토버 10월이었다라는 것. 지금도 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나긴 개미털기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신 그 후반전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며, 과거의 패턴과 전혀 다르지 않게 충분히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쥐고 가야 되는지는 길게 설명 안 들어도 너무나 명확하다. 2020년 이후로 비트코인과 매그니피션트 7 핵심 테크주 7개와 S&P 500 부동산 금 채권 이 핵심 자산군 6개 중에 가장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가장 많이 상승한 게 비트코인이다. 변동성은 크고 괴롭지만 그것을 버틴 자에게는 가장 달콤한 리턴을 주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비트코인은 결과로 증명해냈다. 이번에도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처럼 잘 정진해 나갑시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